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목 밥상 위에 편지 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쪽지 2부 신 5 남겨진 부엌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집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당의 벚꽃은 다 져버렸고 하얀 꽃잎이 부엌 문턱에 쌓여 있었다. 이말수는 허리 굽은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은주의 앞치마가 부엌 벽에 걸려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그 앞치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은주야, 내가 다녀간 흔적이 아직 다 있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섰다. 밥솥 뚜껑을 열자 은주가 마지막으로 해놓은 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따뜻했지만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식탁 위에는 은주가 아침에 놓고 간 반찬 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고등어는 반쯤 남아 굳어 있었고 미역국은 식어 표면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미역 한 줄기를 건져 올렸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맛이었네. 내가 그렇게 뭐라 하던 그 국이. 그녀는 입술을 떨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녀는 식탁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닦던 중 손끝에 이물질 같은 감촉이 느껴졌다. 이게 뭐야? 그녀는 몸을 숙여 식탁 밑을 바라보았다. 낡은 나무판 밑에 희미하게 붙어 있는 테이프 자국이 보였다. 손톱으로 살짝 떼어내자 그 아래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다. 쪽지에는 잉크가 약간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밥 맛있게 드세요. 미역국은 어머니 입맛대로 끓였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걸 그날 붙였구나. 그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식탁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부엌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바람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은주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어머니, 오늘도 밥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레 펴서 부엌 창문 틀에 올려놓았다. 햇살이 스며들며 그 종이를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글씨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다. 미역국은 어머니 입맛대로 끓였어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그 마음을. 그녀는 부엌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한참 동안 부엌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그 울음은 한평생 쌓였던 고집과 오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저녁 무렵 도연이 잠시 들렀다. 엄마, 밥 드셨어요?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은주가 끓인 밥 냄새가 아직 남아 있어서 차마 못 먹겠더라.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이제야 봤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날 밤 말수는 은주의 앞치마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부엌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식탁 위 쪽지는 조용히 빛을 머금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신 육밥상을 차리는 손.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부엌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이말수는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천천히 쌀을 씻고 있었다.
손끝에 닿는 찬물에 몸이 움찔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은주야, 오늘은 내가 끓일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다. 솥뚜껑이 덜컥거리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은주가 끓이던 방식대로 된장 한 숟가락을 풀고 미역을 넣었다. 손의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국을 끓이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먼 들판에 안개가 깔리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흰 밥그릇 하나와 국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쪽지 한 장이 새로 자리하고 있었다. 은주야, 오늘은 내가 끓였단다. 너 입맛에도 맞겠지?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닌 따뜻한 울림이었다. 마을 이웃 복내가 아침 장 보러 가던 길에 들렀다. 말순아, 새벽부터 밥을 짓네? 응. 이젠 혼자 먹는 게 아니라서. 응? 누가 또 와 있냐? 말순은 식탁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은주가 저기 앉아 있잖아. 복내는 잠시 멈춰서 그 미소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같이 먹는 거지 뭐. 그렇게 먹는 게 더 따뜻하잖아. 말순은 밥을 두 그릇 덜어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야, 밥 먹자.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마주 앉은 빈자리를 바라봤다. 햇살이 식탁 위로 내려와 두 그릇을 함께 비췄다. 그 빛 속에는 살아있는 듯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편지를 하나 더 꺼냈다. 은주야, 미역국 맛있게 끓였단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이젠 매일 이렇게 밥상 차릴게. 우리 같이 먹자. 그녀는 그 편지를 은주의 사진 옆에 놓았다.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잠시 내려왔다. 엄마, 요즘은 괜찮아요? 응, 괜찮다. 매일 은주랑 밥 먹으니까 허전하지 않아. 엄마.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사람이 떠나도 밥은 남는 법이야. 밥은 마음이거든. 복내가 돌아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짜 어머니 됐네, 말순이.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맺혔다. 밤이 깊어지자 부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편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은주야, 오늘은 내가 끓였단다. 그 문장은 바람 속에서 속삭이듯 반짝였다. 그날 이후 말순의 새벽에는 늘 불빛이 있었다. 그 불빛은 단지 밥을 짓는 불이 아니었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사과이자 이제야 시작된 사랑의 불빛이었다. 신 칠손자의 쪽지. 늦여름이 지나고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진 오후였다. 마당에는 익은 벼 냄새와 함께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했다. 이말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제 익숙했고 된장국의 냄새는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은주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애호박 넣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고등학생이 된 손자 서진이 책가방을 맨 채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방학이라 내려왔어요. 아빠는 회의 있어서 늦어요. 말수는 놀란 듯 웃으며 서진을 안았다. 그래, 우리 서진이가 이렇게 컸네. 배고프지? 밥 금방 할게. 식탁 위에는 정갈한 밥상 2개가 놓였다. 말수는 늘 하던 대로 은주의 자리까지 차렸다. 서진은 의아한 듯 물었다. 할머니, 여긴 누구 자리예요? 그건 내 엄마 자리야. 엄마 자리요? 그래.
엄마가 여기에 늘 밥을 차려줬단다.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 서진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바라봤다. 밥그릇 위로 햇살이 내려와 반짝이고 있었다. 그럼 오늘은 저도 같이 먹을래요. 그는 어머니의 자리에 앉았다. 말수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같이 먹자.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된장국 끓는 소리만이 들렸다. 서진은 밥을 한 숟가락 뜨다 문득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예전에 제 도시락에 쪽지 자주 넣어줬어요. 오늘도 힘내자 같은 거요. 아마 할머니한테도 그런 쪽지 썼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말순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래, 맞다. 내 엄마는 말보단 글로 마음을 전하던 아이였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는 식탁에 엎드려 몇 자를 써내려갔다. 할머니, 뭐하니? 비밀이에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쪽지를 접었다. 그리고 할머니 몰래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서진이 방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말수는 그 쪽지를 발견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만든다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고여 흐르려 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밥이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하면 됐지. 그녀는 쪽지를 두 손으로 가슴에 꼭 안았다. 부엌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며 식탁 위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 속에는 세 사람의 기억이 함께 있었다. 은주의 손, 말순의 마음, 서진의 쪽지.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 서진의 쪽지를 은주의 편지 옆에 올려두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그 문장 옆에는 오래된 글씨가 함께 놓여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밥 맛있게 드세요. 시간이 멈춘 듯 두 장의 쪽지가 나란히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우리가 모두 한 밥상에 앉았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비추고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냄새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끓고 있었다. 신8 밥상 위의 편지. 몇 해가 흘러 시골 마을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다. 논두렁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부엌 창밖 벚꽃나무엔 흰 꽃이 피어 있었다. 이말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이제는 아궁이 불을 피우는 손놀림도 익숙했다. 솥뚜껑이 덜컥거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은주야, 오늘은 된장국에 들깨가루 좀 넣었어. 그 맛 내가 참 좋아했잖니.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국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옆자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하얀 밥그릇 하나와 작은 쪽지 묶음이 놓여 있었다. 쪽지들은 세월의 냄새를 머금은 채 빛발에 있었지만 그 속의 글씨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그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서진 왔구나. 또 많이 컸네. 밥은 먹었냐? 할머니 밥 먹으려고 일부러 굶었죠. 그 말에 말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빨리 앉아라. 밥 금방 퍼줄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창문으로 스며든 봄바람이 식탁볼을 살짝 흔들었다. 서진은 한참 밥을 먹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남긴 쪽지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럼 한 장도 안 버렸지. 저기 봐라. 그녀는 부엌 선반 위에 유리병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쪽지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밥 맛있게 드세요. 내일은 더 맛있게 끓일게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모두가 은주의 손글씨였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을 내려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이건 엄마가 남긴 편지지만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걸 전시회에 내면 어때요? 말수는 잠시 놀란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우리 은주 마음도 알겠지. 그 애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쪽지 하나를 쓸어내렸다. 어머니, 오늘도 밥 맛있게 드세요. 그 문장을 천천히 입술로 음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기도처럼 따뜻했다. 그래, 은주야. 오늘도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서진은 부엌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와 식탁 위의 종이들을 흔들었다. 그 종이들은 서로 닿았다가 다시 흩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가족의 기억들이 바람 속에서 서로를 찾는 듯했다. 해가 기울 무렵 말수는 마지막 쪽지를 꺼내 새로 써내려갔다. 은주야, 오늘도 내가 차린 밥상에 앉았단다. 이젠 내가 아니라 내가 고맙다고 말해야겠구나. 내 덕분에 밥이 사랑이 되었다. 그녀는 그 쪽지를 병 안에 넣고 조심스레 뚜껑을 닫았다. 햇살이 식탁 위로 비쳤고 유리병 안의 종이들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 빛 속에는 눈물도 후회도 그리고 평화도 함께 있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은주야, 오늘도 밥 맛있게 먹었단다. 다음 생에도 꼭 밥 같이 먹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두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부엌 안을 스쳐 지나갔다. 식탁 위에 한 장의 쪽지가 살짝 들려 공중을 맴돌았다. 그 쪽지는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듯 부엌 창문 밖으로 날아올랐다. 햇살에 반짝이며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날 부엌에는 여전히 된장국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밥상 위엔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식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집의 밥 냄새는 언제나 사랑의 냄새였다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 정보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